안녕하세요. 박석재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우주신령과 제자들 카테고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주신령과 제자들 만화 하나 보실까요? 은하신령하고 지구신령이 열심히 은하 제조법, 은하를 만드는 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칠판을 보시면 너무 한심한 수식들이 쓰여 있어서 잘 만들지 정말 걱정되네요. 예. 지금 은하신령은 창피해, 은하 만드는 법을 지구신령 녀석보다 더 모르겠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신령이 이론 수업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만, 그러고 이제 실습을 시켜서 실제로 막 은하를 이렇게 소용돌이로 만듭니다. 지금 지구신령이 신나서 지금 은하들을 만들고 있어요. 역시 과학교육은 실습 위주로 해야 돼. 지금 우주신령이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하는 태풍처럼 실제로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200년이 안 됩니다. 19세기 말이죠. 불과 100년 전에 우주가 밝혀졌죠. 은하수가 바로 은하의 단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은하수와 은하를 구분을 잘 못해요.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한테 야, 은하계가 뭐야? 그러면 예, 별이 뭐 한 약 1000억 개고 지름이 10만 광년이고 뭐 어쩌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죠. 그래. 은하수는 뭐야? 그러면 은하수요? 모릅니다. 근데 은하와 은하수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원반이 있어요. 이렇게 원반이 있는데 원반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고 요 A라는 점에다가 개미를 넣었다고 쳐봐요. 그럼 개미 눈에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개미 눈에는 요 빗금친 벽밖에 안 보여요. 개미가 이쪽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미는 이 자기가 어떤 원반 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어떤 길다란 그 빗금친 띠가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구나, 일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죠 뭐. 은하계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면 우리 눈에는 은하계가 다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이렇게 띠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은하수입니다. 은하수가 띠로 보이는 거잖아요. 밤하늘에. 그게 우리 은하의 단면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은하계가 이렇게 태풍 같은 이 모양이면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천동설, 지동설이 속편이 계속돼요.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또 은하계 중앙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근데 변두리에 있어요. 우리 별거 아니라 이거죠.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우리 사람이. 은하계 옆구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요. 여기에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고, 뭐 위아래라는 개념은 우주에 없습니다만 편의상 위에서 봤다고 해봐요. 옆에서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예요. 은하계가 지름이 10만 광년이면 반이 5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중심으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는 게 우리 태양계 위치입니다. 이쪽이 황소자리 방향이고 이쪽이 공수자리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자리가 여기 있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 다 요 부분의 별들입니다. 멀어봤자 몇천 광년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3만이니까 한 요 정도면 뭐 몇천 광년밖에 안 되죠. 여기 몇천 광년 안에 있는 별들이 우리 눈에 별로 보이는 거고, 이 나머지 은하 부분은 은하수로 보이는 겁니다. 이쪽을 보면 은하수라도 굵기가 달라요. 이쪽은 은하수라도 얇은데 폭이 좁은데 이쪽 중심 방향을 보게 되면 은하수가 불룩합니다. 뱀이 개구리 삼킨 것처럼 불룩해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 이렇게 생겼다. 실제로 이 궁수자리, 여름철 별자리거든요. 궁수자리 방향을 보면, 즉 여기에 있는 별들이 궁수자리를 만드는 건데 방향은 뭐 끝이 없죠. 궁수자리 방향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게 여름밤에 잘 보이는 피서철에 보는 은하수예요. 지리산 같은 데 올라가시면 딱 보는 은하수입니다. 보세요. 뿔룩하잖아요. 여기가 아주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컬사가 있는 대로 약 3만 광년 가면 뭐가 있어요?
삼만광년 가면 우리 은하의 중심이 나와요. 우리 은하계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의 몇백만 배 무거운 블랙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체가 여기 궁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이 궁수 자리에는 유명한 남두육성이 있어요. 일단 궁수라는 별자리가 궁수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활 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커피포트 같아요. 여기 별 요렇게 사다리꼴이 있죠? 여기 사다리꼴이 커피포트 몸체고, 이거 손잡이. 그다음 이쪽에 주둥이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세모가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이게 뚜껑인 거죠. 그러니까 커피포트 몸체, 뚜껑, 손잡이, 커피포트 주둥이. 오히려 주전자 자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 궁수자리 커피포트의 이 손잡이부터 이 부분이 유명한 남두육성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북두칠성에 맞서는 남두육성입니다. 근데 북두칠성은 큼지막해서 누구나 다 찾아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남두육성 이거 찾을 자신 있어요? 적어도 남두육성은 찾을 정도 돼야 아마추어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예. 이것이 바로 유명한 남두육성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요 커피포트 자리가 궁수 자리다. 궁수 자리 쪽 방향이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이다. 이쪽으로 약 3만 광년 가면은 어떻다? 우리 은하 중심이 나온다. 예, 재밌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재밌습니다. 또 실제로 이 밤하늘을 봐도 재밌고요. 눈으로 보면 물론 이렇게 밝게 보이진 않아요. 은하수는 아주 희미한 구름처럼 보입니다. 희미한 구름처럼 보이는데 잘 보면 구름에 별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구름이 별을 가리면 별이 안 보이죠. 근데 구름이 있는데 별이 박혀 있어. 그건 은하수입니다. 그 구름이.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깜깜한 밤하늘에서 구름이 있는데 구름에 별이 박혀 있어. 그럼 그 구름이 아니고 그게 은하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계가 어떻게 소용돌이 모양인 줄 아느냐? 그건 다른 은하를 보면 알아요. 자, 여기 유명한 메시의 목록 51번째 은하가 있습니다. 이 은하는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분명히 연관돼 있어요. 보면 이렇게 별들 띠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다 별입니다, 이게. 그 별이 몇천억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왕별들은 뭐냐? 이 왕별들은 우리 은하별들입니다. 우리가 저 은하를 향해 봤을 때 그 앞에서 걸지적거리는 그 시선 방향에 있는 우리 은하별들이에요. 여러분들 눈에는 이것이 입체 화면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 앞에 잔별들이 잔뜩 있는데 저 멀리 소용돌이 딱 모양의 은하가 이렇게 있다. 이게 입체 화면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 요런 것들은 우리 은하별이 아니죠. 분명히 이 은하계에 속한 것들이죠. 은하계에 속한 이 왕별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거는 구상성단이라는 겁니다. 구상성단은 별이 보통 한 10만 개 정도씩 모여 있는 건데, 그 구상성단들이 멀리서 보면 이렇게 하나의 큰 왕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낮개의 별들은 우리 은하별들이고, 이쪽 은하를 쳐다보는 그 시선 방향에 걸지적거리는 별들이고, 그 저 멀리 뿌연 은하계가 있는데 거기에 은하계에 속한 것이 확실한 이 별들은 뭐냐? 그거는 구상성단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시커먼 것들, 여기도 보면 검은 놈 있죠. 이걸 암흑성운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은하 사진에서 이 가운데 검은 부분, 이 전부 암흑성운입니다. 이 암흑성운이고, 이게 빨긋빨긋한 거, 여드름 같은 것들 있죠. 이것이 전부 다 밝은 성운들입니다. 수소 원자로 붉게 빛나는 것들입니다. 어려운 말로 수소 원자의 그 발머 알파선이 내는 붉은 빛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은하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 모양을 내가 몰라. 도대체 근데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옆에 동을 보면 알잖아요. 옆에 동을 보니까 아파트가 뭐 이렇게 생겼어. 그럼 내 아파트도 그렇겠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은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은하도 이렇게 생겼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은하는 모양이 많아요. 타원 모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만 또 일단 그렇게 짐작을 하고 우리가 다른 전파 관측이나 이런 걸 해보면 우리 은하계는 이렇게 팔이 있다. 나선 팔이 있고
우리가 그 중에 8 중에 하나 속해 있다. 그렇게 정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100년 전에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가 하나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은하가 보여도 저거 가스덩어리야. 저건 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이웃이죠. 옆집이에요. 한 200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대략. 그거 다 가스인 줄 알았어요. 가스덩어리가 그냥 둥글게 보이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그거 다 별덩어리야. 그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더 커요. 2배 정도 커요. 아, 그래서 우리 은하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은하가 많구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막 은하들이 막 떼를 지어 모여있어요. 이거 은하단이라고 불러요. 은하단. 유명한 천여자리 은하단입니다. 그러니까 은하들이 막 이렇게 딱 모여있고 그 중에 또 여기 타원 은하들은 굉장히 크죠. 덩치가. 별이 막 5천억 개, 6천억 개 있는 놈들이 이렇게 딱 중앙에 모여있고요. 나머지 잔챙이 은하들이 이게 다 이렇게 흩어져 있고 이 은하들은 또 이 두목 은하들을 또 공전해요. 은하라고 다 같은 은하가 아니에요. 이 은하를 다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은하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나중에 관측을 해요. 보니까 은하들이 다 멀어지고 있어. 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 우주가 팽창하는구나.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만화를 좀 볼까요? 팽창우주 만들기. 지구실력이 스승님 허블이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실력이 그래? 빨리 가서 우주를 키워라. 그 와중에 이제 은하실력은 지금 바둑을 두고 있는데 흑돌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지금 다 백돌만 있죠. 아, 내 돌이 다 죽었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블이 관측하니까 지금 지구실력이 가서 우주를 부지런히 키우고 있습니다. 아, 허블이 관측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허블은 지금 깜짝 놀랐죠. 허블 눈이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우주가 팽창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허블이란 천문학자, 우주 팽창 이런 개념을 익살스럽게 전달하는 것이죠. 덤으로 하나 또 보시겠습니다. 없어진 토성고리. 토성에 보면 이렇게 이쁜 고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주실력이 아니 토성고리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은하실력이 다시 체크를 합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지구실력이 꺼내서 토성고리를 닦고 있어요. 지구 어린이들이 잘 보게 토성태를 깨끗이 닦아야 되겠다. 그냥 이것도 웃자는 만합니다만 잘 보면 토성태가 2개죠. 가운데 틈이 하나 있어요. 이 틈을 발견한 천문학자가 이탈리아의 카시니입니다. 카시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토성 탐사선 같은 거 이름을 카시니라고 지은 적이 있어요. 이 틈을 갖다가 카시니의 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캐시니 체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만화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